이병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법적으로요. 예. 일본하고 이제 분쟁이 생긴 게 바로 이제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문제가 있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그 65년 협정에 보면 3조에 보면 분쟁이 있을 때는 우선 외교적 해결하고 그래도 이게 안 되면 일본 한 명, 우리나라 한 명, 그다음에 공정한 제3국 두 나라가 합의하는 제3국. 그래서 이제 그 3인의 중재위원회 맡기자. 이게 협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일본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조약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국제법은 국내법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네. 따라서 이게 정권이 바뀌도 국제법은 지켜져야 하는데. 예. 근데 이번에 대법원 그럼 이게 강제징용 판결이 순수하게 나오느냐? 제가 보기 그 전에 이미 여러 가지 이게 그 사법거래 적폐청산하면서 대법원장부터 이게 많이 조사 받았잖아요. 그래도 이게 소수 의견이 있는 거예요. 이미 65년에 정원 끝났다. 따라서 저는 이게 우리 대법원 자꾸 이게 상권 분립해서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책임 회피할 게 아니고 일본에서 볼 때는 이게 사법부든 입법부든 행정부든 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따라서 이게 저는 정부가 옛날에 65년에 돈을 5억 불 받았으면 뭐 정부가 이게 판결금을 주든지 아니면 이게 뭐 어떻게 반반씩 하든지 이런 이게 적극적인 해결책을 내놔야지 무조건 이게 뭐 반일 감정에서 죽창 112척 뭐 이게 이런 거 반일 감정 조장으로 되느냐.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현 정권이 어떻게 국가 이익보다 정권의 이익을 더 고려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 이게 총선 앞두고 이렇게 반일 감정 이걸 이용하는 게 아닌가 정치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 예,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대법원 판결을 행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건 또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근데 같습니다. 그때 일본에서 예. 강제징용한다는데 직접 배상한다 하니 국가가 대신 다 받아서 우리가 주겠다. 이랬고 이게 노무현 정부 때 6,200억 준 것도 있고요. 예, 예. 따라서 이게 저는 국가도 책임 있다 보는 거예요. 그분 한일협정 당시에 이제 그 보상을 우리 정부에서 하는 차원으로 결정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 액수가 적다고 해서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이 6천 몇 억을 또 보상했던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 청구권은 또 소멸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또 계속 이어졌던 그런 부분인데요. 자,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강제징용이라는 건